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계, 친윤계 간 갈등이 김건희 특검법 연계설과 맞물려 격화되자 친윤계에서 냉각기를 갖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윤계의 당원 게시판 공세와 관련해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임계점이 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다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친윤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고려해 계파 갈등 자제령도 나왔습니다. 결국 한동훈이 오는 12월 10일 김건희 특검법 가결로 대응하는 수가 있고, 실제 한동훈 측에서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친윤계가 바로 꼬리를 내리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감사원이 발견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소추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 체제를 차례로 맡게 됩니다.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감사위원 회의도 문재인 정부 성향 3인대 윤석열 정부 성향 3인이 됩니다. 3대 3이 됩니다. 검찰이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채무 이행각서를 확보하면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특수관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각서 작성 시점, 김건희에게 돈 받아 갚겠다는 그 각서 작성 시점은 2022년 7월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또 탄핵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 검찰이 유야무야 넘어갈까요? 상설특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참여를 봉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벌써부터 위헌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논쟁거리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지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달에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연이어 내린 것은 15년 9개월 만입니다. 한국은행은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 0.1%로 주저앉았고, 믿었던 수출마저 3분기에 물량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렸고, 내년은 1.9%, 내후년은 1.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밑도는 비율인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례적인 11월 폭설이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지붕 등이 무너지면서 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해 무거운 습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 수증기를 함유한 습설은 무게가 가벼운 마른 눈, 즉 건설의 2~3배가량입니다. 100제곱미터에 5cm가량 눈이 쌓일 경우 습설은 무게가 약 600kg이지만 건설은 300kg에 불과합니다. 또 물기가 적어 잘 흩어지는 건설과 달리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는 탓에 더 잘 쌓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습설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